네모 6709 네모는 72의 배수라고 합니다. 이때 네모는 무슨 수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모죠. 이 수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72의 배수라고 했는데 72는 8 곱하기 9이고요. 이 수는 8과 9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먼저 6 더하기 7 더하기 9를 하면 22이고 그러면 9의 배수가 되려면 27과 아니면 36이 되어야 됩니다. 왜 갑자기 6 더하기 7 더하기 9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8의 배수와 9의 배수를 바로 해서 만들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적어둔 것입니다. 22를 하고 그리고 9의 배수를 일단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6 더하기 7 더하기 9라면 22이고 9의 배수가 돼야 되므로 27과 36이 될 수 있습니다. 자, 9의 배수는 각 자리 수의 합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27과 36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지금 네모는 모르니까 가운데 6 더하기 7 더하기 9를 했을 때 22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똑같은 네모는 아니지만 네모의 숫자는 같지 않지만 그 네모 두 개에 각각 몇 개가 무슨 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구하기 위해서. 그럼 네모 두 개 2와 7 또는 3과 6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합이 27이나 36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다섯 수의 합이. 그러면 다른 수는 안 되나요? 다른 수는 안 됩니다. 9의 배수여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10이나 10이 올 수는 없잖아요. 네모에. 그러면 최대수인 9와 9를 했을 때 18이 되는데 그럼 22 더하기 18하면 41이고 40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40 전에 바로 전에 90의 배수는 36입니다. 그래서 27과 36. 그리고 그러면 27에서 마이너스 20이라면 5이므로 27 마이너스 20이라면 5이므로 네모 더하기 네모를 다른 네모지만 네모 더하기 네모를 했을 때는 5나 아니면 36 마이너스 20에서 14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가 됐을 때는 5는 9와 9까지만 되므로 1 더하기 4, 5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거꾸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3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만, 그 앞에 5를 넣고 뒤에 0을 넣는 방법으로 되지 않나요? 네, 잠깐만요. 그것도 있다 해요. 그럼 0과 5랑 5도 있고 5도 0도 있고 몇 가지 생각합니다. 그 다음 14는 14일 때는 5 더하기 9나 6 더하기 8, 7 더하기 7, 8 더하기 6, 9 더하기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들이 각각 들어갈 수 있고 6 더하기 0이랑 0 더하기 5가 들어가고 해요. 그리고 9의 배수는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합이고요. 8의 배수는 끝쪽에 세 자릿수의 합이
세 자릿수가 000이나 아니면 그 합이 8의 배수이면 됩니다. 끝에 세 자릿수의 합이요? 각각 자리 숫자의 합이요. 끝에 세 자리 수에서 그 수들은 만약에 7, 9, 5라고 해요. 그건 7 더하기 9 더하기 5 이렇게 각 자리 숫자의 합이요. 끝 세 자릿수예요. 끝 세 자릿수. 합이 아니라 그냥 세 자릿수. 그 세 자릿수가 세 8의 자릿수가 배수여야 돼. 8의 배수. 이런 괜찮아요? 8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러면 790 몇에서 네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9 네모 나누기 8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수를 나는 떨어지는 수를 넣으면 2가 됩니다. 네모는. 다른 경우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경우는 9까지 중에는 없죠. 9부터 0까지 중에는 없어요. 나눠 떨어지는 건. 그리고 그러면 9의 배수가 될 수 있게 그럼 9의 배수인 일단 9의 배수가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네모를 구해야 되고요. 먼저 9의 배수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6 더하기 앞에 여기 네모는 2라고 구했고 그럼 6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2를 해서 24가 되므로 9의 배수가 가장 가까운 9의 배수인데 커야 되므로 27 마이너스 24라 해서 3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각 네모의 수를 넣어서 36,792가 나옵니다. 질문 없나요? 제가 그 3624에서 됐어. 가요? 그 다음에 저희가 26번 문제. 네모 6790 네모는 72의 배수입니다. 이때 이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71은 8 곱하기 9이므로 네모 6790 네모는 8과 9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9의 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여야 합니다. 우선 알고 있는 세 개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22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숫자는 이 모든 숫자의 합은 27 또는 36이 될 수 있습니다. 27 빼기 22를 하면 5. 그럼 이 두 네모 안에 들어갈 수의 합은 5가 됩니다. 36 빼기 22는 14. 이 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합은 14가 될 수 있습니다. 5는 1과 4, 2와 3, 3과 2, 4와 1 이렇게 각각 더하면 5가 됩니다. 14는 5 더하기 9, 6 더하기 8, 7 더하기 7, 8 더하기 6, 9 더하기 5가 있습니다. 그리고 8의 배수는 뒤에 세 자릿수가 8의 배수이면 8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790 네모는 8의 배수입니다.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입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네모는 2가 됩니다. 6792이므로 각자리 숫자를 더하면 24입니다. 그럼 27 빼기 24는 3이므로 답은 36,792입니다. 26번 26번 문제. 1시간 이용료가 표와 같습니다. 미라가 주말에 6시간을 포함하여 총 18시간을 이용하였습니다. A 코트는 8시간, B 코트는 10시간, 그리고 이용료는 총 7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미라가 주말에 A 코트를 사용한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주말에 A 코트 사용 이용 시간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평일 A 코트 이용 시간은 A 코트를 8시간 사용하였으므로 8 빼기 X입니다.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은 주말엔 6시간 이용하였으므로 6 빼기 X이고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은 B 코트 이용 시간인 10시간 빼기 6 빼기 X이므로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은 4 더하기 X입니다. 그럼 여기에 가격을 추가해서 식을 세우면 6000X 더하기 4008 빼기 X 더하기 4006 빼기 X 더하기 3004 더하기 X는 7만이 됩니다. 이 식을 계산하면은 1000X는 7만 빼기 6만 8천입니다. 그럼 X는 2이므로 답은 2시간입니다. 효진이 26번 문제. 1시간 표와 같을 때 미라가 주말 6시간 포함 총 18시간 이용했을 때 A 코트 8시간, B 코트 10시간 이용료 총 7만 원을 지불했을 때 미라가 주말에 A 코트를 이용한 시간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말에 A 코트 이용 시간은 X고 주말 A 코트 이용 시간을 X라고 할 때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은 6 빼기 X고 평일 A 코트 이용 시간은 8 빼기 X,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은 4 더하기 X입니다. 이 식을 잠깐만요. 왜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이 4 더하기 X 시간이야? 여기 X가 잘 모르겠어. 질문 받으세요. 나와서. 그 평일 B 코트 이용 B 코트 총 이용 시간이 10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이 6 빼기 X 그러면은 총 B 코트 이용 근데 시간 그게 어떻게 600이 X라는 거 아닐까? 그리고 X는 뭐 뜻인가요? X는 주말에 A 코트를 이용한 시간이고 평일에 A 코트 이용 시간이 8 빼기 근데 X 아니 그러면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이 왜 600이 X인가요? 주말에는 총 6시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6 빼기 X가 됩니다. 그리고 B 코트 총 10시간 이용했기 때문에 주말에 이용한 시간을 빼서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 4 더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평일 A 코트 이용 시간은요? 평일 A 코트요? 네. A 코트를 총 8시간 사용했다 했으니까 주말 A 코트 총 이용 시간 빼기 주말 A 코트 이용 시간이었습니다. 주말 A 코트 이용 시간을 X로 가져오면 주말 6시간을 썼기 때문에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은 6 빼기 X고 주말 B 코트 총 이용 시간이 10시간이기 때문에 주말 B 코트 이용 시간을 받아 평일 B 코트 이용 시간은 4 더하기 X입니다. 그럼 또 평일 A 코트 이용 시간은 또 8 빼기 X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시간을 썼을 때 시간당 요금을 대보면 6000X 더하기 4008 빼기 X 더하기 4000 곱하기 6 빼기 X 더하기 3004 더하기 X는 총 7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배 형식을 사용해가지고 모두 풀어보면 6000X 더하기 32,000 빼기 4000X 더하기 24,000 빼기 4000X 더하기 12,000 더하기 3000X는 7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를 다 정리해보면 1000X는 7만 빼기 68,00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00X는 2000이므로 X는 2이고 X는 단위는 시간이므로 답은 2시간입니다.
취급하는 게 좋습니다. 이 펌프로 물탱크에 물을 넣기 시작하지 1시간 만에 펌프가 고장나 50분 동안 수리하였고 그 시로 물탱크에 넣는 양을 시간당 12세제곱미터로 증가시켰지만 원래 일정이 10분 늦었습니다. 물탱크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탱크 부피를 x 세제곱미터라고 정했습니다. 원래 걸렸을 일정은 x 세제곱미터를 시간당 10세제곱미터, 즉 고장나기 전의 속도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변에서는 세제곱미터를 없애면 10분의 x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리했을 때는 1시간 동안 10세제곱미터 물을 넣으면 1시간 더하기 x 빼기 10, 즉 이걸 빼고 남은 양 세제곱미터 분의 12세제곱미터, 즉 고장나서 50분 동안 수리한 후 넣은 양. 잠시만요. x 빼기 10세제곱미터 뭐예요? 처음에 1시간 동안 10세제곱미터를 넣었을 때 그걸 고려하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10세제곱미터 물을 뺀 후에 남은 양입니다. 이렇게 굳이 넣은 이유는 그 후에는 시간당 넣는 물의 양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1 더하기 란 것인가요? 얘를 넣는데 1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기 수리 후가 아니고 수리 후가 한 이게- 거에다가 저기 이 수리 전에 한 거고 이건 수리하는데 걸린 시간이고 이건 수리한 후에 한 거고. 저 1이 지금 뭐를 뜻하는 건가요? 아까 말했듯이 이 10세제곱미터를 넣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처음에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고장나서 수리했다고 했잖아요. 그 처음 1시간 동안 1시간당 10세제곱미터 동의 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이 여기로 갔고 1시간 걸렸고 먼저 그 다음에 그 남은 양은 원래 있던 양 빼기 10 그리고 그거를 속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세제곱미터 분의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미터를 생략했어요. 그 후에. 그러면 시간과 남은 양을 함께 식에 넣은 건가요? 예, 남은 양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남은 양이거든요. 이거 후에 이거 1 더하기 수리하는 시간 더하기 수리하기 전의 시간 나누기 수리한 후의 속도. 그러면 지금 12세제곱미터 네, 길이나 그게 x 마이너스 10은 수리 후의 시간이란 거예요? 네 수리 후에 남은 그러면 수리하고 나서랑 수리한 거랑 수리하기 전에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진아, 뭔 말이에요는 높이는 말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물어야지. 이게 원래 시간이고 이게 원래 시간이고 이게 수리를 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보다 10분 더 걸렸다고 했으므로 그건 6분의 1 시간이고 그러면 원래 시간에다가 6분의 그 6분의 10일은 뭐예요? 6분의 11은 얘랑 얘를 더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요. 지금 저게 합의 지금까지 했던 시간이 지금 그거 저기 그 1 더하기 그거잖아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수리하기 전에 이 속도로 물을 넣었을 때였고 그때 걸린 시간이고 이거는 수리하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10x 더하기 6분의 1은 뭐예요?
아니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은 원래 걸렸던 시간 더하기 10분 늦었다고 하니까 6분의 1시간 늦은 거잖아요. 그걸 이쪽에 더했습니다. 양변에서 6분의 1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을 통분하고 분배 법칙도 쓰면 12분의 20 빼기 12분의 10 더하기 12분의 x는 10분의 x라는 결론에 이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얘를 뺀 다음에 변을 옮기면 10분의 x 빼기 12분의 x는 12분의 10이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60분의 6x 빼기 60분의 5x는 60분의 x 그리고 60분의 x는 60분의 50 분자와 분모를 둘 다 5 곱한 50이라고 나왔으므로 x는 50입니다. 다시 말해 물탱크 부피는 50세제곱미터입니다. 그 6분의 11 더하기 12분의 x 마이너스 10은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을 했는데요. 그러면 6분의 11은 여기에 있던 그냥 수를 다 더한 거고 6분의 1은 여기서 10분 덜 걸 이게 얘보다 10분 덜 걸린 거를 나타낸 거고 그러면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은 총 수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고 원래 시간보다 10분 더 많은 것입니다. 6분의 1시간. 그럼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은 그 수리했을 때의 시간이란 거죠. 원래 시간. 예. 그러면 6분의 11이 수리했을 때의 시간. 아니에요. 얘는 수리하기 전이랑 수리하는 중에 걸린 시간이고 얘는 수리한 후에 물탱크가 꽉 찰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그럼 꽉찰 때 걸린 시간 더하기 그 전에 하고 있었던 그냥 그 시간이 합이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도식화해드릴 수도 있는 좋습니다. 1시간에 14제곱미터의 물을 넣는 탱크거든요. 이건 여기 수도꼭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제곱미터는 그냥 단위로 취급받습니다. 이때 이 펌프로 탱크에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펌프가 고장나 고장나 50분 동안 수리하였고 고친 후 물탱크에 넣는 양은 시간당 12세제곱미터로 증가시켰지만 원래정에 10분 늦었다고 합니다. 이때 물탱크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원래는 x를 물탱크의 부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미터의
나누기 그냥 이 10세제곱미터를 하면 10세제곱미터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걸려야 됐던 시간은 10분의 x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했던 거지만 소리를 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더하기 c x는 탱크의 부피고 10은 한 시간에 10세제곱미터를 산다 했는데 지금 1시간 동안 계속 넣었기 때문에 x-10을 x-10세제곱미터이고 밑에는 시간은 단위는 12세제곱미터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고친 흠입니다. 그러면 1 더하기 12세제곱미터 분의 x 마이너스 10을 하면 시간은 소리를 했을 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6분의 11은 이 식을 정의한 거고 12분의 x 마이너스 10은 소리 후에 계속 차던 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6분의 11 더하기 12분의 x 마이너스 10을 하면 원래 시간보다 10분을 더했기 때문에 10분의 6분의 1이고 그러면 10분의 x 더하기 6분의 1이 나옵니다. 10분의 x 더하기 이 식을 20을 양쪽에 6분의 1을 빼주면 3분의 5 더하기 12분의 x 마이너스 10은 10분의 x고 거기서 분모를 통분시키면 10분의 20 마이너스 12분의 그리고 이거를 둘로 나눠주면 12분의 10 더하기 12분의 x는 10분의 x가 됩니다. 그리고 안은 10분의 10 그러면 10분의 x 마이너스 12분의 x는 12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60분의 x는 60분의 50이 나오고 그러면 60분의 x는 60분의 50일 때 여기 위에 있는 x는 여기는 50과 같다기 때문에 x는 50세제곱미터입니다. 27번. 길이가 160, 96, 224, 192cm인 네 개의 변이 있는 토지가 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토지입니다. 그래놓으시고
이때 말두개 사이 간격이 20m가 20m 이상으로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때 말두개 개수 걸리기입니다. 먼저 그러면 똑같은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96, 160, 152, 224의 최소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아니고 공약수는 공약수인데 공약수를 20보다 작은 공약수 20보다 작으면서 그 작은 수조의 가장 큰 공약수를 구해줍니다. 왜요? 잠깐만. 가장 적게 찍어야 돼. 가장 적게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면 20보다 작은 공약수는 가장 큰 공약수는 16이 됩니다. 이곱하기 1에서 16이 되는데 그러면 사이 간격은 16 미터가 센티미터가 그만큼 벌어집니다. 이때 그러면 96 나누기 16을 하면 6입니다. 그러므로 96을 6 등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내가 먼저 꼭지점에다가 이 말뚝을 먼저 박아놔요. 4개.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16cm, 16이고 그러면 말뚝은 그 6개 찍은 나온 수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똑같이 160은 10이 나왔는데 10 마이너스 109, 192는 10이니까 마이너스 11, 224는 14이니까 13입니다. 그러면 말뚝 개수의 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5개, 9개, 11개, 13개이므로 합치고 나서 이 꼭지점에 박았던 말뚝까지 세어보면 4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답은 42개입니다. 꼭지점에 몇 개를 한 꼭지점 4개. 하나, 둘, 셋, 넷. 맞나? 4개인데? 수준 4개. 그리고 96, 160, 192와 224의 최소 저걸 다시 2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60, 12, 14는 다 2로 나눌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최대 수는 30. 그건 할 수 있긴 한데 그 넓이가 길이가 20m보다 20m 이상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최종 공약수는 30이 있는데 20보다 크다? 은하 됐나? 네. 은하 네 거야. 28번. 이거 건너 뛰고. 안 하는 건가요? 28번 문제 선원의 학교 학생들의 행렬의 길이가 1km입니다. 행렬 끝에서 가던 선원은 맨 앞 사람에게 전화를 있어 행렬의 이동 속도의 3배로 달려가 말을 전했습니다. 전한 자리에서 20분을 기다리니 원래 위치로 돌아갔을 때 선원과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행렬의 속도는 일정합니다.
3km의 3배는 시속 9km이고 이것은 선아가 달려갔을 때의 속도입니다. 선아가 맨 앞으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라고 합니다. 그러면 9x 빼기 3x는 1이 됩니다. 선아가 맨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렬은 계속 앞으로 가고 선아의 속도 빼기 행렬의 속도 했을 때 1km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9 곱하기 6분의 1 빼기 3 곱하기 6분의 1이 1이 됩니다. 그러므로 x는 6분의 1입니다. 6분의 1 시간이 걸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아의 속도 곱하기 시간 9 곱하기 6분의 1을 해서 답은 2분의 3km입니다. 행렬이 왜 1km? 네? 행렬이 왜 1km? 아, 1km 20분 같아. 우진이 됐니? 행렬 속도가 왜 잠깐만요. 3km예요? 네? 행렬 속도가 왜 3km예요? 하시오. 1km를 20분에 갔으니까 20을 3번 하면은 1시간이니까 1km 곱하기 4를 해서 시속 3km 나왔거든요. 하나의 학교 학생들이 장소 이동을 하는데 그 행렬의 길이는 1km입니다. 행렬 끝에서 가는 소라는 맨 앞 사람한테 전할 말이 있어 행렬의 이동 속도 3배로 달려가 말을 전했습니다. 말을 전한 자리에서 20분을 기다리니 원래 위치 행렬을 끝으로 돌아갔을 때 선아가 이동한 거리를 묻습니다. 행렬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문제의 조건은 또 하나가 행렬이 1km를 20분에 간다는 것이므로 둘 다 3으로 곱하면 시속 3km 즉 3km를 1시간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시속 3km 3배는 9km, 시속 9km니까 선아 속도는 16km입니다. 선아가 맨 앞으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x인데 9x 빼기 3x는 1입니다. 왜냐면 시속 3km 있다가 선아 속도 시속 9km입니다. 이걸 빼면 x는 1 이걸 다 빼면 6x는 1이라는 걸 알 수도 있고 그럼 x는 6분의 1이 됩니다. 9 곱하기 6분의 1은 2분의 3이므로 답은 2분의 3km입니다. 왜 9x 마이너스 3x가 1인가요? x 빼기 3x 1 행렬의 1더고 행렬의 속도는 3 시속 3km고 선아의 속도는 시속 9km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아의 속도에서 행렬의 속도를 빼면 상대적인 차이 그게 나오는 거죠. 전 9x 마이너스 3x가 지금 1이라는 건데 그걸 1이 무슨 거죠? 행렬의 길이가 1km입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리드 다 됐니? 27번 문제. 27번 문제. 은지가 독서실에 들어갈 때는 시계에서 오후 6시와 오후 5시 사이에서 분침과 시침이 일치했고 나올 때는 시계에서 오후 9시와 10시 사이에서 서로 일직선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분침과 시침이 이거는 분침이 1분
분침과 시침이 1분당 움직이는 걸 구하는 것입니다. 분침은 360분의 분당 360분의 60도를 돕니다. 왜냐하면 한 동그라미는 360도고 60개의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침 속도를 11로 나눈 이유는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데 시침은 1시간에 12분의 1바퀴, 즉 0에서 1, 아니 12에서 1, 1에서 2 그런 12개의 종류의 하나니까 11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분침은 6도를 움직이고 시침은 0.5도를 움직이니까 분당 얘네들이 벌어지는 차이는 5.5도입니다. 또 그러면 지금 360분의 360도가 도를 뜻하는 건가요? 네, 도요? 이거 뭐 표시는 못했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6도이니 12분의 6도는 그렇구나. 예, 이해 잘합니다. 1분의 분침은 6도, 시침은 0.5도로 움직이니 분당 차이는 5.5도씩 나게 됩니다. 얘를 11로 나누고 2로 곱하면 1도이므로 11분의 2분당 1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잠시만요. 그 5.5도 어떻게 11분의 2가 됐다고 했죠? 그게 그런 말 하죠. 5.5를 11분의 2로 곱하면 1이 나오기 때문에 1분당 5.5도가 바뀌기 때문에 11분의 2분 동안에는 딱 1도 차이가 났을 거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 시침이 분침보다 앞에 있었으면 차가 좁혀질 수도 있겠죠? 11분의 2분당 1도의 차이 2분당 1도의 차이가 있겠죠. 50. 그러면 11을 나누기 5.5를 한 건가요? 11 나누기 5.5요? 그렇게 한 건가요? 11 나누기 5.5 무슨 말씀하려는 거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거든요. 얘를 11로 나누고 2로 곱하면 1도가 된다는 거죠. 왜 이러고요? 왜냐면 5.5를 11로 나누면 0.5가 되잖아요. 아, 1로 만들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깔끔하니까. 여기서는 가까운 걸로 시작했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5시 몇 분, 9시 몇 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얘는 180도가 될 때까지, 얘는 0도가 될 때까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왜냐면 일직선이어야 되고 얘는 같아야 돼요. 얘가 5시 20분일 때 괜찮습니다. 차는 40도가 나거든요. 그리고 스침이 분침 앞에 있으므로 11분의 2분당 1도씩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침이 분침 앞에 있는 거. 머리에 상상해보면 알아요. 왜냐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5시가 이쪽이잖아요. 그럼 시침은 여기보다 앞이겠죠? 근데 20분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20분인 건 어떻게 알아요? 20분인 걸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좁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40도 차이를 내야 되므로 40도를 이만큼의 시간당 1도가 차이가 나므로 40도로 차이가 되게 해요. 40도 차가 있잖아요. 그걸 좁히려는 거죠. 왜 40도? 어디에 40도? 시침과 분침 사이. 그거 어떻게 알죠?
시침과 분침의 위치를 다 계산했어요. 그렇구나. 다시 5시부터 이걸 넣었습니다. 아무튼 40도 차이를 조정해야 되므로 40도 곱하기 11분의 2는 7과 11분의 3이므로 20분에다가 그 시간을 더하면 시각은 5시 20 시작했을 그 독서실 은지가 독서실에 들어간 시각은 5시 27과 11분의 3분입니다. 나올 때는 9시와 10시 사이에서 서로 일직선이었다고 하니 간단하게 9시 반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움직임을 보여줘. 아무튼 거기서 시침에서 분침을 빼게 되면 또 차가 105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실수했는데 매우 큰 실수를 했는데 매우 사인으로를 아무튼 9시 반에서는 차가 105도가 났었고 원하는 180도에서 105도를 빼면 원하는 위치에서 75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5도를 여기서 했던 것처럼 11분의 2로 곱하면 13과 11분의 7이 나옵니다. 이걸 곱하는 이유는 분당 1도가 이만큼당 1도가 고쳐지잖아요. 그럼 75도 차이를 고치려면 이것 곱하기 75만큼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9시 반에서 이만큼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더해야 되는데 빼가지고 실수를 했습니다. 아무튼 얘와 얘를 더하면 끝은 9시 43과 11분의 7분입니다. 왜 더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분침이 시침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9시 43과 11분의 7 분에서 그러면 지금 잠깐만. 5시간 27과 11분의 3분을 빼면 4시간 16분과 11분의 4 4시 16과 11분의 4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럼 지금 43과 7분의 3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더하기 20 더하기 이게 나간 시간이고 이게 들어간 시간이거든요. 나간 시간에서 들어간 시간을 빼가지고 안에 있었던 시간을 더하는 것입니다. 끝은 9시 43분 7분의 43과 7분의 11분의 7이라 했는데 그러면 뭐 더하기 뭐로 해서 43과 7분의 9시 반에다가 13과 11분의 7분을 더한 것입니다. 9시 원래 시작했던 시간 더하기 교정한 그냥 9시 반이 왜 9시간 이런 거죠? 그냥 중간 값이어서 덜 바꿔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좀 근접하면 계산을 덜 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해봤습니다. 왜냐면 사실 처음부터 맞출 수는 없어가지고 일단 값을 고른 다음에 거기서부터 고치는 거거든요. 저는. 선생님 해보세요. 은지가 독서실에 들어갈 때는 PM이 오후 6시와 5시 사이에서 분과 시침
했습니다. 나올 때는 오후였습니다. 9시와 10시 서로 9시와 10시 사이에 서로 일직선이었습니다. 원은 360도이고 분침은 1분에 분이 여기서 60개, 눈금이 60개가 있으며 60분에 360을 하면 6입니다. 그리고 시침은 12분에 이 분침이 움직인 건데 그 이유는 분침은 1시간 한 바퀴를 도는데 시침은 1시간에 12분의 1을 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분에 분침은 6도씩 움직이고 시침은 0.5도씩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는 5.5도입니다. 분당입니다. 그리고 1도의 차이가 나오게 하려면 11분의 2 분당을 해야지 나옵니다. 들어왔을 때가 5시 20분이라고 하면 차는 40도여야 합니다. 차는 40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 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11분의 2분당 1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40 곱하기 11분의 2를 하면 7과 11분의 3이고 그러면 7과 12분의 3도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5시 20분에 7과 12분의 3을 더하면 시각은 5시 27분과 11분의 3으로 들어왔을 때 시간입니다. 그거 방정식 만들어 볼래? 지금 방정식이 없잖아. x가 들어간 방정식을 만들어 보세요. 모르겠으면 질문해야지. 방정식 이거
M으로 붙일 때는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똑같은 원리로 끝 차이를 고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N을 이 방법으로 고치려면 11분의 2N 돈이 필요합니다. N을 네모로 뭘로 할 때? 돌 때는 11분의 2가 되고 2돌 때는 11분의 2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40돌 때는 11분의 2 곱하기 40돌을 해야 되고요. 니은 돌 때는 11분의 2 곱하기 니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1분의 2 니은이 됩니다. N 말이야. N이요. 그래서 시각은 5시 27분과 11분의 3분이고 방정식이 아직 안 나왔잖아. 방정식을 써주세요. 그 방정식을 방정식은 여기도 똑같이 적용됐거든요. 그러면 끝에는 9시 43분 11분의 7분에 끝났습니다. 끝나는 시간에서 시작하는 시간을 뺐습니다. 긴 줄과 짧은 줄의 차를 구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침이 시침보다 뒤에 있다는 걸 아는 이유는 9시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영향 안 준다고 해도 9시는 시침은 9시가 넘어서 있고 30분이니까 분침은 중간에 있으니까 차이가 이만큼 나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저기에 쓰신 풀이로 어떻게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방정식을 만들지 그래서 방정식을 만드는 방정식을 굳이 만든다면 일단 차를 x라고 할 때 그걸 고치는 할때 그걸 고치는 데는 11분의 2n 걸린다 정도밖에. 그리고 이 시기에는 방정식 같은 게 안 필요해서 써줄 수 있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좀 구체적이게 방정식을 써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쓸 수 있는 방정식
자체가 없고 방정식은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반 풀이고요. 방정식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정식이 나오나? 네, 여기는 딱히 적용할 만한 그리고 식을 더 빠르게 할 그런 방정식이 없습니다. 그래도 더 빠르게 할 게 아니어도 그냥 더 간단하게 할 수 없고 방정식을 넣으면 더 복잡하게 되고 이거를 깨끗하게 방정식으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럼 도금이나 하세요.